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5강입니다. 저번 강의까지 우리 이제 기본 작업 끝내셨고 계산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계산 작업에는 함수는 총 한 6가지 종류가 나오실 겁니다. 그 중에서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는 함수부터 깔끔하게 배우시고 그런 다음에 연결해서 쓰는 함수도 쭉 나가시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실 거는 문자열 함수하고 논리 함수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일단은 텍스트 함수, 문자열 함수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레프트, 라이트, 미드. 독자적으로는 아까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쓰인다? 다른 함수의 조건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함수를 덧붙여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 때 쓰시는 거죠. 함수의 개념은 문자열 함수가 제일 쉽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개념 잘 잡으시고 if 함수부터 이제 깔끔하게 연결하는 그런 과정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먼저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라? 함수의 철자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시험에선 제공이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될까요? 용법. 다른 말로 뭐뭐가 순서대로 들어갑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함수는 틀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의 순서를 바꾸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함수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나타냈었을 때는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이 먼저 들어가고 무엇이 나중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개념을 써야 된다라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수의 용법과 의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 함수가 이 함수는 어떨 때 쓰는 함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함수를 선생님 저는 처음 배워요 하시는 분들은 함수 노트를 하나 만드십시오. 빈 용지에다가 함수 써갖고 이런 것들만 잘 적어 놓으시게 되셨을 때 나중에 조금 헷갈리시면 찾아보시면 좀 편하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하고 라이트 쓰임법이 똑같습니다. 레프트는 왼쪽, 라이트는 오른쪽이죠. 대상으로 문자, 셀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셀에서 뽑아낼 글자 수, 레프트니까 왼쪽에서 뽑아낼 거고 라이트니까 오른쪽에서 뽑아내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레프트 썼죠? 한솔 출판사에서 왼쪽에서 2개 뽑아내세요. 그러면 답으로 뭐가 나온다? 그래서 한솔이 나오는 겁니다. 한솔이 나온다. 라이트를 썼으면 여러분들 뭐가 나왔을 거예요? 라이트를 썼으면 판사가 나오겠죠? 오른쪽에서 2글자 뽑아내는 개념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자적으로는 쓰이진 않는데 다른 함수랑 연결해서 뭐 조건을 단다든가 그럴 때 조건을 만든다 그럴 때 그렇게 종종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미드는 중간에 있는 글자 뽑아내는 겁니다. 자, 대상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작 위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뽑아낼 문자수. 왼쪽부터 셀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솔 출판사에서 3. 그렇죠? 시작 위치. 그러면 한솔이 1이 되는 거고, 한자가 1이 되는 거고, 솔자가 2가 되는 거고, 출자가 3이 되겠죠. 위치상 따졌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시작 위치는 이렇게 판단해내시면 돼요. 왼쪽부터 몇 번째 있느냐. 그래서 2를 썼죠? 그러면 세 번째부터 몇 개 뽑아내라? 2개 뽑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문자의 시작 위치에서 뽑아낼 문자 수. 그러면 한솔 출판사면 세 번째에서 2글자 뽑아내면은 뭐가 된다? 출판이 된다. 그래서 답으로 무엇이 나올 거다? 출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단독적으로는 안 쓰이지만 꽤나 자주 나오는 함수입니다. 어렵지 않은 함수고 다른 함수랑 충분히 결합해서 쓸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쉬운 함수입니다. 쉬운 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넣는 칸에 한 칸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쉬운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주로 영어 셀, 그렇죠? 영어 문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함수인데 로어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고 어퍼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프로퍼는 앞에 것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어는 몽땅 소문자로, 그렇죠? 로어는 소문자로, 어퍼는 몽땅 대문자로, 프로퍼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그렇죠? 만약에 로어를 썼으면
하와 유가 모두 소문자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으로 입력해 놓고 영어 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셀 들어갔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도 지금 프로포만 하나 기억해 볼까요? 자, 프로포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와 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단어의 첫 글자만. 그래서 결과 한번 보시겠어요? HAU 요것만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사 코드를 만든다든가 제품 코드를 만들 때 이런 함수들과 같이 어울려서 쓸 수 있다. 어려운 함수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갖고 우리 나중에 엑셀 화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함수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함수세요. 함수의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큰 자주 나타나는 함수는 아닌데 개념만 잡아놓죠. 뭐 공백을 하나로 만들어요. 무슨 뜻? 앞뒤의 공백을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2칸 이상의 공백을 몇 개로 만든다? 하나로 만듭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대상이 들어갔었을 때 문자 앞뒤에 들어가는 공백을 제거하고 일단 얘가 1번 기능. 그런 다음에 문자와 문자 사이에 내가 잘못해서 스페이스바를 2번 넣거나 3번 넣은 거 그것들을 없애갖고 몇 칸으로 만들어준다? 하나로 만들 때. 그렇죠? 그래서 트림이란 얘기는 공백 제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예시 한번 보시죠. 제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잘못해갖고 가 쓰고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갖고 나를 쓰고 그런 다음에 띄어쓰기를 이렇게 잘못해갖고 여러 번 집어넣었다. 그러면 앞뒤 공백 제거니까 얘하고 얘는 제거가 돼요. 맞죠? 중간에 3칸 잘못 쓴 거는 몇 칸으로 바뀐다? 한 칸으로 바뀌죠? 그래서 가, 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 그래갖고 트림 함수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시험에 나왔었을 때 나 트림 함수 안 배웠는데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개념만 기억하세요. 넣는 칸은 한 칸만 들어가기 때문에 외우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파인드 함수하고 이제 서치 함수하고 비슷합니다. 뭐 할 때 쓰는 거냐? 파인드 찾고 서치 찾고 찾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찾을 문자, 그 다음에 문자열 대상, 시작 번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글자의 위치를 찾아서 그거를 뭘로? 순서로 반환합니다. 몇 번째 있습니다. 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자. 하와 유라는 걸 중에서 우리 오자를 한번 찾아주세요. 어디에서? 비오셀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위치예요. 대상. 내가 찾을 글자. 그렇죠? 찾을 문자, 대상. 그런 다음에 시작 번호. 몇 번째부터 시작해라. 3번째부터 찾아라. 그러면은 앞에 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건너뛰란 얘기죠. 3번째 보니까 요거부터. 그렇죠? W부터 시작해갖고 빈칸도 한 글자로 세린다 안 세린다? 세립니다. 그럼 5가 여기 나타나는 거 맞으시죠? 그렇죠? 다음에 오는 여기 나타납니다. 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H, O, W 한 칸 띄우고 A, R, E 한 칸 띄우고 Y, U. 그래서 글자의 위치가 몇 번째 있습니까? 10번째 있게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find, search 똑같습니다. 찾을 대상, 문자열 대상, 그러니까 찾을 문자, 그 다음에 어디 대상에서 그런 다음에 몇 번째부터. 얘는 생략하게 되면 첫 번째부터 찾아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글자의 위치를 찾아갖고 뭐 if 함수랑 결합해갖고 조금 문제 꼬아낼 때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근데 선생님 find도 찾고 search도 찾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무조건 걸리는 것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되면 find, 그런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search인데 시험장에서는 크게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search 보시게 되면 얘는 똑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근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간혹가다 이런 게 우리 필기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함수 설명드릴 때 find하고 search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런 거 갖고 이제 문제를 내기 편하지만 실기에서는 이 대소문자 구분과는 크게 상관없이 문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혹시 우리 뒤에 모의고사 때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 자세한 설명 드리고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만 기억하시죠. 찾을 문자, 그런 다음에 대상, 그런 다음에 몇 번째부터, 생략하면 첫 번째부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 노트로 잘 기입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함수 헷갈리시게 되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가서 보셔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 함수 중에서 len이라는 거, 우리 length의 약자죠. 얘도 들어가는 칸이 한 칸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문자의 뭐를요? 길이를요. 네, 그냥 결국 뭐를 표현하는 거다? 문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대상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모든 글자 다 세리시면 돼요. 공백도 글자 수로 친다 안 친다? 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죠. 그리고 A, B, C 한 칸 띄우고 A, B, C 한 칸 띄우고 A 한 칸 띄우고 A, B, C. 그래서 총 몇 글자가 있습니까? 문자의 길이수는 13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저는 지금 함수 마법사 갖고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 함수 마법사가 아니라 저는 손으로 쓰는 게 편한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하고 함수명이 들어가고 함수는 가로로 열었다가 가로로 닫아갖고 여기 사이에 여러분들이 대상 셀을 찍으시던가 아니면 요소를 적절하게 배분하셔갖고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콤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직접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함수마법사 위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커말 1급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함수마법사를 쓰시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로 열고 닫고 콤마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념만 잘 따라가시게 되면 함수가 답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가 조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커말 2급 때도 함수 마법사로 배워놓으시는 게 조금 유리하시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텍스트 마법 함수 중에서 이제 텍스트라는 함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문자열 함수 중에서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숫자 값이 들어가고 셀 형식, 숫자 값뿐만 아니라 대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셀 형식이 지정되는데 이 셀 형식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셀 서식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지정.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을 함수화시킨 게 텍스트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대상이 필요하고요. 그 대상을 나타낼 무엇이 들어간다? 형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커말 2급에서는 숫자값만 나와요. 대부분 99.9%는 숫자값으로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5 곱하기 만 하게 되면 답은 5만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을 그냥 답으로 나오게 되면 5만이 나오겠죠. 어떤 형식으로 해라? 샵, 콤마, 샵, 0 뒤에 원자를 붙여라. 무슨 뜻인가요? 천 단위마다 콤마 찍고 그 뒤에 무슨 글자를 붙여라? 원으로 붙여라. 그리고 여러분들 요 개념 어디서 쓰는 거죠? 아하!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응용하는 서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녀석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함수화 만들어 놓은 게 텍스트 함수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숫자 값이 들어가고 셀 서식의 형식, 우리가 셀 서식에서 배웠던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서 응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텍스트 함수까지 한번 나가봤고요.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함수예요. 컨캣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엔 컨센트네이트 2016 버전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죠.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이거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쭉 필요한 거를 옛날에 이런 함수들 대신에 우리가 무슨 기호를 많이 썼었냐면 이 앰퍼센트 기호 많이 썼었죠. 연결자 역할하는 거. 그렇죠? 그 녀석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컨캣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 한 칸 띄우고 본부. 요 글자를 다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한국 한 칸 띄우고 사랑 한 칸 띄우고 본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는 모든 글자들을 연결해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함수 컨캣이라는 함수다. 요번에 추가된 함수죠. 그래갖고 요 녀석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셔라 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문자의 함수 다 배우신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 엑셀 실무 예시로 한번 다뤄보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논리 함수 배우실 거죠. 논리 함수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if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if는 거의 매번 나오죠. 그래갖고 어렵진 않은데
그 대신 개념을 잘 잡아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는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첫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논리식이 들어갑니다. 식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냐면은 좌항과 우항을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양으로 항상 여기를 작성해 주셔라. 요게 작성이 안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오류가 뗍니다. 그래서 이걸 참이냐 거짓이냐로 판단해 갖고 참일 때 돌릴 값, 거짓일 때 돌릴 값. 그러니까 요 식을 적어 놨을 때 이 식이 참이면 요 값을 되돌릴 거고 거짓이면 요 값을 되돌릴 거죠. 그래서 저희가 if 함수를 적어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논리식이 들어갑니다. 논리식은 좌항과 우항이 들어가는 요런 식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식이 참이면 되돌릴 값, 거짓이면 되돌릴 값.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이 들어가고 요 녀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 이상의 조건을 사용할 때는 중첩 if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문제에서 종종 나타나고 요거 대신에 요번에 새롭게 나오는 함수가 ifs라는 함수죠. 그렇죠? 중첩 함수를 조금 더 편하게 쓰십시오라고 만들어진 함수가 ifs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ifs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함수 중에서 if는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넣는 거 제일 처음에 논리식. 논리식이 참일 때 되돌릴까? 거짓일 때 되돌릴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논리식 만드는 방법.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된 상태. 그렇죠? 조금 이따 우리 엑셀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ifs 바로 설명을 드리죠. 자, 중첩 if 대신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함수를 2개 이상 쓰는 거를 우리가 중첩 함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if를 여러 번 쓴다 그래갖고 중첩 if라고 부릅니다. 예, 그 과정을 이렇게 조금 편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 자, 로지컬 테스트. 제일 처음에 논리식이 먼저 들어가요. 똑같아요. if에서. 그 논리식이 참일 때 되돌릴까? 또 다른 논리식이 참일 때 되돌릴까? 또 다른 논리식이 참일 때 되돌릴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논리식 참일 때 되돌릴까? 논리식 참일 때 되돌릴까? 얘는 거짓일 때 되돌릴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참으로만 쭉 연결해갖고 네가 필요한 함수를 여러 가지 것들로 세분화시켜봐라. if 함수를 세분화시켜봐라. 그래서 만들어진 함수가 ifs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요번에 추가가 됐는데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2024년부터는 이렇게 ifs라는 함수, 옛날에는 ifs 대신 if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게 되는 중첩 if를 많이 썼는데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함수가 됩니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갖고 얘는 논리식 참일 때 되돌릴까? 논리식 참일 때 되돌릴까? 논리식 참일 때 되돌릴까? 쭉 해갖고 최대 몇 개까지? 127개까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논리함수에서 빠지지 않는 거. AND와 OR입니다. 이 문제에서 AND와 OR은 우리 고급 필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라는 개념. 조건식이 2개가 돼요. 근데 if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건식이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커마 1급에서 배열함수 배우시게 되면 조건식을 곱하기를 쓰게 되면은 AND, 더하기를 쓰게 되면 OR 이런 식으로 배열함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커마 2급에서는 거기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조건식이 1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조건식을 2개로 판별해 갖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는 그때는 if 안에 보통 if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if 안에 AND로 들어가거나 OR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그리고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AND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뭔가를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OR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AND와 OR은 어떻게 쓰냐? 논리식을 한 개씩 계속 써나가시면 돼요. 계속 논리식이 들어갑니다. 논리식. 예, 그리고 논리식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값들을 만들어 나가셔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R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ND는 모두 만족. OR은 그 논리식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참. AND는 모두 만족할 때 참을 되돌려주고 OR은 그것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을 되돌려줍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까 if가 제일 처음에 논리식이 참일 때 되돌릴 값, 거짓일 때 되돌릴 값, 그래갖고 true와 false로 나눠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식을 여러 번 쓰기 위해서, 논리식을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논리식 쓰는 칸에다가 if 다음에 and나 or를 써갖고 논리식을 세분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엑셀 실무 과정 문제에서 엑셀 화면에서 제가 요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밖에 if 에러도 단골적으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if 에러 말로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이런 뜻이죠. 에러는 오류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수식 쓰세요. 수식을 써갖고 이 수식에서 계산값이 나오겠죠. 결과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계산값이 나오는데 그 계산값에 오류가 없으면 그 계산값을 그냥 돌려주면 돼. 계산값에서 나온 값을 그냥 답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계산이 잘못돼갖고 오류값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이런 표시가 붙잖아요. 필기 과정에서 이해하셨듯이 우리 셀값에서 오류 표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표시 대신 내가 되돌릴 값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거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f 에러 제일 처음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수식 값이나 그냥 값이 들어가도 됩니다. 오류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문자 더하기 숫자는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식상에 오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떠요. 그랬었을 때 요 밑에다가 수식 오류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에는 뭐가 나타날 거라고요? 수식 오류가 나타날 거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 더하기 2를 했는데 밑에 수식 오류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1 더하기 2는 충분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값인 거 맞아요? 틀려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얘는 결과값으로,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결과값으로는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류가 없으면 오류가 없는 그 결과값을 되돌려주면 되고,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가 나타났을 때 내가 쓰고자 되돌려주고자 하는 글자를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수식값에 오류가 없으면 수식의 결과를, 오류가 있으면 오류일 때 내가 나타나고자 하는 값을 표시할 때 쓰는 함수가 if 에러입니다. 종종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위치 함수, 요번에 이제 새롭게 2024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함수인데, 얘는 표시된 값, 보통 식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만약에 true면, 그렇죠? 여기서도 false나 true나 이런 것들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 값이 true면 무엇을 줄 거고, 합격을 줄 거고, false면 거짓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시되는 값에, 그리고 요 녀석은 아마 제가 볼 때는 2급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혹시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보다는 아마 if 함수 위주로 자주 나타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위치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함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몇 개로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함수를 몇 개 이상 사용할 거라고요? 2개 이상 사용해요. 2개 이상을 사용하면서 원하는 값을 뽑아라 라는 게 대부분 우리 커말 2급, 커말 1급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문제에서 뭐부터 쓰십시오 라는 문제를 주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 함수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대부분은 앞에 거부터 먼저 쓰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앞에 거부터 먼저 쓰시면 안 될 때도 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2개 이상 나타나 있었을 때 그럼 선생님 함수 저 뭐부터 씁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최종적으로 나타낼 값의 함수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함수들을 함수 속에 들어가면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서 요런 조건으로 혹은 요런 개념으로 써갖고 함수가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규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값의 함수를 제일 먼저 쓴다. 요거 하나만 머릿속으로 기억해놓고 그런 다음에 함수를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방법에 연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가 쉬워져요. 매번 함수가 나왔을 때 이거 먼저 쓸까 이거 먼저 쓸까, 구하라는 게 이거였으니까 이거 먼저 쓰고 이 속에 이 녀석을 집어넣는다, 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래갖고 뭐라고 만들어놨냐면은 거꾸로 푸는 함수라고 교재에다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함수가 이렇게 나왔었을 때 뭐부터 써갖고 이게 이쪽에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 문제풀이를 우리가 깔끔하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거 보시면서 함수를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댓글에 대한 설명을 또다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하고 뭐? 텍스트 함수하고, 그렇죠? 문자열 함수하고 if 함수 배우셨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 우리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먼저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게 되시면은 가장 간단하게 문자열 함수는 우리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잘 안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함수 쓰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필기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는 치고 여기다가 레프트 쓰셔갖고 레프트 이렇게 쓰셔갖고 이렇게 함수를 찾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갖고 이렇게 FX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합 마법사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이건 강사 가리키는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님 저는 레프트도 치기 귀찮은데요. 그러면 FX 누르시라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모두에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L자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L자 있는 데로 가고 여기서 레프트를 찾아갖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레프트 함수를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아예 이런 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손으로 작업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배우시는 거 요번에 함수 마법사에 조금 익숙해지시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자, 레프트 한번 써볼까요? 성 뽑아내라고 돼 있죠? 이름에서 클릭해서 여러분들 교재는 83페이지입니다.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내면 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이 이렇게 자동 채우기 쭉 하게 되면 어렵지 않더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뽑아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되겠어요? 자, 모두에서 여기서 R자니까 R자 한번 누르게 되면 R자로 시작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라이트 찾아갖고 그렇죠? 휠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내려와 갖고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대상 찍고 오른쪽에서 몇 글자 뽑아내면 두 글자 뽑아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성별 숫자. 우리 이제 주민등록번호에서 1이냐 2이냐 이게 성별 숫자가 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글자. 왼쪽에서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뽑아내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중간에 있는 글자 뽑아내는 건 미드. 자, 여기 한번 찍으시고 먼저 여기 한번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M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휠을 조금 돌리시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ABCD 순대로 나오니까 찾아내시기 편하실 거고 대상 찍고 그럼 여러분들 8에서 1 선생님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8번째에서 몇 글자 뽑아내라? 한 글자 뽑아내라. 왜? 0, 3, 0, 8, 1, 2 그렇죠? 다시까지도 글자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8번째에서 몇 글자 뽑아내면 한 글자 뽑아내게 되면 그게 성별 숫자입니다. 그리고 1이냐 2이냐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용해 갖고 학생 그 이름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컨캣 미리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C 누르게 되면 CON 그래갖고 이렇게 컨캣 그렇죠? 들어가신 상태에서 대상 얘 찍고 대상 얘 찍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다음에 얘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글자, 셀을 찍어도 되고 글자를 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컨캣이라는 함수도 완성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잠깐 기억하셔갖고 컨캣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밑에 있는 함수 잠깐 더 보고 갈까요? 예,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자, 조금만 내려갖고 어퍼, 프로퍼, 로워 이런 거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퍼 한번 가볼까요? U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금 내리시게 되면 어퍼가 바로 보일 거고 자, 여러분들 어퍼 뭐 할 때 쓰는 거다? 몽땅 대문자 누르시게 되시면 몽땅 대문자 그렇죠? 자, 로워는 할 필요도 없겠네요. 몽땅 소문자가 될 거고 프로퍼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굳이 연습 안 하시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L자 들어갔고 렌 한번 써볼까요? 대상 찍게 되니까 총 몇 글자다? 12글자입니다. HOU 이렇게 글자 수 세리시게 되시면 12글자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서치는 글자 찾는 거죠? 예, 서치 한번 해볼게요.
자, 서치 쓰셔갖고 무슨 글자 한번 찾아볼까요? H자, 대문자 H자 한번 찾아볼까요? 찾을 글자는 대문자 A고 텍스트는 여기를 생략하게 되면 뭐부터? 첫 번째부터 찾는다고 말씀드렸던 거 맞으시죠? 답으로 얼마가 나와요? 5. 왜? H, O, W 한 칸 띄우고 A. 그러니까 A라는 글자는 몇 번째 있습니까? 5번째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열 함수는 요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셔갖고 시험에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자열 함수는 그래서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요 하나의 예시로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무슨 함수가 남았다? 우리 논리 함수가 남았죠. 자, 논리 함수에 대해서 한 개 한 개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재밌는 문제가 나오네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표에서 학생 인적사항의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성별과 학과를 구하십시오 라고 돼 있죠. 자, 만약에 그렇죠? 여기가 모이면 A이면은 경영학과, B이면은 A이면 회계학과, B이면은 경영학과, C이면은 세무회계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었을 때 if와 mid 함수를 쓰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요걸 이용해 갖고 우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구할 거예요. 성별과 학과. 자, 학과는 여기다 쓰시면 되시겠고 성별은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 맞죠? 8번째에서 아까 한 글자 뽑아냈을 때 이게 1이면 남자, 이게 2면 여자가 됩니다. 함수를 준 게 if하고 mid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if, mid를 다 써야 된다. 그러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함수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제가 뭐부터 쓰시라고요? 항상 먼저 내가 구할 함수. 그렇죠? 결국은 모이면 회계학과, 모이면 경영학과, 모이면 세무회계과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if가 들어가고 그거의 구성 요소로 mid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모이면 남자, 모이면 여자. 그러니까 if 먼저 써갖고 그거의 구성 요소로 mid를 사용한 다음에 성별, 남자, 여자를 결국 뽑아내야 될 건 if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if부터 쓴다라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별부터 한번 구해보죠. 먼저 if 그래갖고 여기서 I자 눌렀을 때 if 쓰시면 되시겠죠? 만약에 자 질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 이용하셔야 되나요?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이용하셔야 되나요? 예, 빙고 맞습니다.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성 요소로 아까 우리 무슨 함수를 쓰라고? mid 함수 쓰라고 돼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구나. if 갖고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mid 함수를 썼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라? 여기서 mid 함수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fs 누르게 되면 함수 마법사를 실행했었었는데 함수 두 번째 거 쓸 때는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다가 영어로 MID 쓰셔도 되시고 이렇게 쓰시는 것도 귀찮으시면 처음에 함수 쓸 때는 fx 누르셨죠? 두 번째 함수 쓰실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에 여기가 이름 상자지 않습니까? 이름 상자 옆에 내리는 단추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를 추가할 수 있게끔 또 다른 함수가 나타나요. 만약에 내가 쓰려는 함수 mid가 여기 보이게 되면 바로 이 녀석을 누르시면 되시겠고 선생님 여기 mid가 없었으면 여기서 뭐를 쓰시면 된다? 함수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함수 마법사가 다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과정을 이해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함수를 조금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손으로 쓰셔갖고 다시 fx 누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mid자 해갖고 mid를 찾아갑니다. 자, mid 쓰면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if 다음에 mid가 계속 열리는 건 말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셔라? 함수는 if에서 종료돼서 mid를 쓴 게 아니라 if를 쓰는 과정 속에서 mid를 사용했구나. 자, 그럼 대상이 어디고요? 여기에서 몇 번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 이건 아까 우리 문자열 함수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글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이제 조건식 만들어 가야 되죠. 여러분들 함수를 2개 이상 이렇게 쓰실 때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확인을 너무 누르고 싶을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if 함수가 종료된 게
아니죠. 우리는 if 함수의 조건으로 mid 함수를 썼지 않습니까?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거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자, if 함수 내에서 mid 함수를 응용해 갖고 조건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신다는 얘기는 함수를 종료하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if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함수의 회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마우스로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도 좋고 뒤에도 좋고 중간도 좋으니까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f 함수로 되돌아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는 1.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뽑아낸 거는 숫자 취급한다, 문자 취급한다. 문자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취급할 때는 여러분들 앞뒤로 뭐를 붙여줍니까? 큰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그게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숫자 비교일 때는 그 뒤에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 요거 녀석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말 되나요? 만약에 8번째에서 한 글자 뽑아낸 그 글자가 1이라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주실 거고요? 남자. 큰 따옴표는 안 하셔도 붙는데 여러분들 따옴표 붙이는 습관 들이셔야지 나중에 이제 커마 1급 같은 거 할 때 조금 편합니다. 자, 1 아니면 뭐죠? 2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여러분들 if 함수 쓸 땐 나타나는 게 두 가지면은 if를 한 번 쓰시면 되시겠고, 세 가지면은 if를 두 번 쓰시면 된다. 이게 if의 중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답 났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집니다. 자, 요 함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함수가 익숙해지시면 나머지 함수는 요거보다 어려운 건 없으세요. 나머지 함수들의 요 함수 사용법이 익숙해지시면 나머지 함수들은 그 함수들을 응용해서 논리적으로 배열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요거 쓰는 방법에 익숙해지시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 과정은 엄청나게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함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찬찬히 오늘 강의 한 번, 두 번 정도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학과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학과를 한번 해볼까요? 학번에서 보시게 되면 A냐, B냐, C냐에 따라서 회계학과, 경영학과, 세무학과. 만약에 A면 회계학과, B면 경영학과, C면 세무학과. 그래서 얘도 볼 것도 없이 뭐부터 들어갑니까? if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한번 썼던 함수들은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다시 찾으러 가지 마시고 만약에 없는 함수는 모두에 들어가서 A, B, C, D 눌러주시면 되시겠고 한 번이라도 쓴 함수는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요거 쓰시게 되면 편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if 눌러갖고 만약에 자, 나타나는 값이 몇 개예요? 3개죠? 아까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if를 한 번만 썼지만 요번에는 회계학과, A면 회계학과, B면 경영학과, 그 외에는 세무회계학과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if의 중첩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f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학번을 그대로 다 이용해야 되나요? 학번에서 첫 글자만 이용해야 되나요? 학번에서 첫 글자만 이용해야 되죠? 글자를 뽑아와야 돼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if에 갖다 놓고 요거 누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mid 썼으니까 바로 mid 찾겠습니다. 대상 찍고 선생님 첫 글자를 뽑아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서 한 개 뽑아내면 첫 글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녀석을 우리 레프트로 주게 되면 레프트로 완성하셔야 되겠고 미드를 주게 되면 미드로 완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프트냐 미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거 미드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준 함수대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나가셔야 된다. 자, 확인 누르셔야 됩니까? 안 누르셔야 됩니까? 예,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함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함수를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뭐를 눌러라? if를 눌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if로 되돌아가서 여기 찍습니다. 왜?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는 모이면 A이면 이제 말이 되네요. 만약에 학번에서 첫 번째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게 A라고 한다면 그때 뭐 주시면 돼요? 요 조건 그대로 판단하셔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계학과 이렇게 한글 영어 나오는 거 잘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고 원래는 아까는 남자 아니면 여자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여자를 썼었어요. 요 조건이 참이면 회계학과, 거짓이면 B인지 C인지 또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게 이제 함수에서 계속 매번 출제가 될 겁니다. 커말 2급에서는. 그러면 아 if 하나 갖고는 안 되겠구나. 또다시 if를 써야 되겠구나. 말 되시죠? 왜? 조건이 또다시 나눠지니까. 그래서 여기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if의 중첩을 쓰실 때는 if를 여러 번 쓰실 때는 커서가 몇 번째? 세 번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함수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서 갖고 다시 여기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또 뭘로 들어가면 돼요? 네, if 들어가면 이렇게 또 새로운 if. 여러분들 위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걸 손으로 쓰려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가로 열고 닫고 콤만 누르는 거 생략하고 그냥 편하게 마법사만 잘 이용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이 if 새롭게 들어왔죠? 이번에는 그럼 모이면 B면 요거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학번 그대로 이용하셔야 되나요? 첫 글자에서 한 글자만 뽑아내셔야 되나요? 아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미드가 들어가야 된다. 대상 찍고 똑같이 첫 번째에서 첫 글자 뽑아낸 거. 자, 요 미드는 우리 요거 if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첫 번째 if는 아까 끝냈잖아요. A이면 회귀할까. 그래서 마우스로 함수를 원래대로 이제 if로 되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if에서 마우스 클릭.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좌항과 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등호나 부등호로. 그게 만약에 모이면 B이면 말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가 된다? 경영학과가 됩니다. 자, 그 외에는 뭐가 된다고요? 세무회계과. 그럼 여기서는 if를 안 써도 되나요? 예, 안 써도 되겠죠? 왜? 첫 번째 조건에서 A이면 회계학과, 두 번째 조건에서 B이면 경영학과. 요게 참이면 회계학과, B가 참이면 경영학과.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죠? C란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는 그 외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if를 한 번 더 써갖고 또 첫 번째 뽑아낸 글자가 C면 세무회계과 요렇게 쓰지 마시고 나머지는 요렇게 판단하셔갖고 우리 요런 식으로 완성을 합니다. 맨 마지막엔 확인을 누르셔야 되겠죠? 왜? 뭐 때문에? 예? 함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주로 함수가 2개 이상 출제되면서 문제가 완성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if 함수 재밌죠? 자, 계속 한번 또 나머지 예시도 한번 좀 볼까요? 자, 요 if 함수도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if하고 left예요.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가 M이면 남성용, W이면 여성용, O이면 아웃도어 이렇게 돼 있죠. 자, 나타나야 되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면 if 몇 번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2번 쓰셔야죠. 나타날 게 2개면은 if 1번, 나타날 게 3개면 if 2번, 나타낼 게 4개면 if 3번. 그래서 그게 if의 중첩의 원리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문자. 제품 코드 다 쓸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글자만 이용할 건가요? 첫 번째 글자만 이용해야지. 그래서 무슨 함수? if 함수. 그러면 결국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내가 나타나야 될 함수는 if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뭐부터 쓴다? if부터 씁니다. 시작해 볼까요? fx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최근에 사용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쓰지만 만약에 최근에 사용한 게 없으면 여기 여러분들 모두에 가갖고 영어로 I자 누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if 써갖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 칸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품 코드 그냥 찍을 수 있어요? 아니면 왼쪽에서 첫 글자 이용하셔야 됩니까? 왼쪽에서 첫 글자 이용하셔야 되죠? 커서가 첫 번째 칸 논리식에서 깜빡깜빡거릴 때 레프트를 쓸어 갑니다. 어디 누르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거 누르셔갖고. 그렇죠? 선생님 레프트 여기 있는데 없으면 여러분들 뭐 누르시면 된다고? 함수 추가. 그렇죠? 자, 저는 함수 추가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집에 여러분들 이렇게 레프트가 없으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함수 추가 눌러갖고 자, 여기서 L자. 그렇죠? 모두에서 한번 클릭하고 L자 누르게 되면 L자로 바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조금 휠만 조금 돌리게 되면 ABCD 순서에 의해서 레프트가 나오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죠? if 안에 left가 들어간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대상은 뭐가 되고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한 글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확인 누릅니까? if가 안 끝났습니까? if 안 끝났어요 선생님. 그러면 if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마우스로 if 아무데나 갖다 놓고 클릭하시게 되면 if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좌항과 우항을 논리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찍어주고 는 무슨 글자이면은 대문자 M이면 말 되죠? 자, 만약에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게 M이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남성용. 그런 다음에 또다시 M이 아닐 경우에는 W냐 O냐를 판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if가 들어가야 돼.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if 중첩 쓰면서 헷갈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if를 계속 여기다가 남성용이면 M이면 남성용 주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if 갖다 놓지 마시고 여기다가 if 갖다 놓고 씁니다. 셀 포인트 커서 갖다 놓고 씁니다. if 갖다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커서는 항상 if 중첩 쓸 때는 몇 번째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세 번째 공란에 갖다 놓고, 자 다시 if 쓰러 가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요거 누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누르지 마세요. 요거 내림 단추 누르시면 또 펼쳐질 거고, 그때 또 if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또 바로 열리죠. 자, 또 다른 if인데 요번에는 이제 W이면 작업하셔야 되죠. 제품 코드에서 또 왼쪽에 한 글자 뽑아내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다시 요거 눌러갖고 레프트 씁니다. 대상 찍고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내고 확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f를 완성하러 가야 되죠? 요번엔 두 번째 if에 걸리니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또 다시 if로 들어가고,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돼야 되니까 아직 논리식을 완성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W이면 말 되네요. 요 조건이 참이면 여러분들 뭐 주면 된다? 여성용. 그렇죠? 그 외에는 나머지 또 if, left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에는 이용하셔갖고 아웃 또 이렇게 하셔갖고 완성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앞에 거 이해하셨으면 이 녀석은 어렵지 않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함수를 여러분들 직접 입력하시게 되면 이런 콤마, 갈로 열고 닫고 는 쓰는 거, 요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커마 1급까지 생각하셔갖고 함수 마법사에 조금만 익숙해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엄청 쉬워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1학기 점수가 90 이상이고 2학기 점수는 87점 이상이면 우수, 그 외에는 공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자, 문제 보시게 되시면은 조건이 우수 아니면 공란이에요. 그러면 if는 한 번만 써야 돼. 맞죠? 나타나는 값이 우수 아니면 공란이기 때문에 우수 아니면 공란. 우수로 표시하라는 얘기는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썼을 때 조건을 따졌었을 때 조건이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아, 그렇구나.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지. 1학기 점수가 90 이상이면서 2학기 점수가 87점 이상이 돼야지만 우수가 되는 거구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if에서는 조건식이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한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랬었을 때 그렇게 조건식을 연달아서 쓰게 됐었을 때 and나 or를 연결하게 되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죠. 그랬었을 때 이면서면 and가 나올 거고 이거나면 or이 나올 거다. 쓰임법은 똑같습니다. 자, 요거 완성하는 걸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교재는 9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if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넣고 I 눌러갖고 if 들어가신 다음에, 자, 논리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 이상이고 이게 90 이상이고 이게 87 이상,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게 되면은 논리식이 되는 건 맞긴 맞지만 이 논리식을 정확한 조건의 논리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식이 요 칸에 2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커말 2급에서는. 그러니까 그 논리식을 한 개씩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and나 or를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그리고니까 AND를 쓰셔야 되겠죠? 어디를 눌러서? 여기를 누릅니다. 말 되시죠? 여기서 AND가 없으니까 함수 추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 AND는 A자 있으니까 그냥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네, 모두에 가시게 되면 AND를 쓰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if하고 AND가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됐을 때 AND에서는 논리식을 한 개씩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논리식을 이제 한 칸에 한 개씩 써주시면 돼요. 1학기 점수가 얼마 이상이고 90 이상이고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여러분들 기호 저번 강의 때 잘 들으셨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2학기 점수가 87점, 2학기 점수가 87점. 말 되죠? 요거. 그러니까 논리식을 한 개 한 개씩 써줘라. 그 대신 if에서는 논리식 쓰지 마라.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도 확인 아니죠? 얘도 확인 안 됩니다. 왜 확인이 안 될까요? 네, if를 쓰다가 완성시키지 않고 AND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if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우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공란은 큰 따옴표를 연속으로 2번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if에서 공란이라고 표시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말 맞는지 볼까요? 만약에 1학기 점수가 90 이상이고 2학기 점수가 87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수를 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란을 주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까지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얘는 조건을 안 맞으니까 공란이 나온 거고, 혹시 시험장 가갖고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네. 공란이 되면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 치우기에 썼을 때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판단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수인 사람은 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D OR 충분히 if랑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함수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갖고 여러분들 오늘 일단 배우실 함수 if와 논리함수,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함수를 2개 이상 사용할 땐 최종적으로 나타낼 함수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if하고 AND가 나오게 되거나 if하고 right, left, mid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뭐부터 쓰셔야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나타낼 함수인 if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 우리 교재에 거꾸로 푸는 함수의 요령이라고 해갖고 잘 설명해 놨죠? 그거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if 함수죠? 다른 것들은 구성 요소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if 함수만 기억하시자고요. if 함수는 넣는 칸이 몇 칸이 들어간다고요? 3칸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논리식이 들어가요.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논리식이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 1개. 요거를 확장시키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AND나 OR이 연결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말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if를 중첩해서 쓰실 때는 여기다 갖다 놓고 if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if를 사용할 때는 fx 단추를 누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림 단추, 앞에 있는 내림 단추를 눌러갖고 원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리고, 그런 다음에 if 함수가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니까 요거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교재 문제 풀이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날짜 시간 함수 가르쳐 드릴 겁니다. 날짜 시간 함수 배우신 다음에 얘도 이제 다른 함수랑 연결해서 나타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함수는 조금 강의가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거 함수 파트가 한 5시간, 6시간 나갈 텐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작업 유형만 기억하시고 하는 방법만 기억하셔갖고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시게 되실 거예요. 자, 저는 6강에서 날짜 시간 함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